유쾌한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요즘 30 인생 통틀어 가장 강력한 진상을 만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 손희 형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알았던 건 유치원 다닐 때부터였어요. 물론 중간에 떨어져 지낸 적도 많았지만 서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커서 다른 사람과 연애를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알고 편하고 항상 한결같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 시부모님과 거리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절 딸처럼 대하고 위해 주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퇴직 후에 기촌하셔서 잘 못 만나지만 예전엔 다 같이 가족 외식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시댁에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중 막내가 저희 남편이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유머 감각 있고 옆에 사람이 많은 남친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렸을 때 길에서 같이 만나면 남친이랑 같이 떡볶이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던 친절한 오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공부를 잘한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역시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도 마치고 지금은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시간 강사라 자리 잡으려면 멀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착하고 믿음직합니다. 그런 아주버님이 얼마 전에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어요. 연애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처음 집으로 인사 온다기에 어머님 도와드리러 일찍 갔죠. 요리는 어머님이 다 하시고 저는 시부모님이 대화에 집중하시도록 조용히 반찬을 떠오거나 물 떠오거나 하는 시중만 들었죠. 나름 조심히 움직인다고 했는데 형님한텐 그게 거슬렸는지 자꾸 노려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이 조금씩 어렵고 불편했는데 상견례에서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급히 결혼을 해야 한다며 인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상견례를 했었는데 형님 어머니가 정말 기가 세셨어요. 듣자 하니 사위가 아직 시간 강사라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시댁에서 집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교통 좋은 강남에 아파트를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긴 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실 줄은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이제 부부인데 신혼부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공동명의로 사달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도 자기들 모은 돈으로 하길래 큰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넌지시 반대 기색을 보였었는데 장남이랑 차남이 어떻게 똑같냐요. 형님이 아들을 낳으면 집안 장손이 되는 거고 예로부터 재산은 장남한테 상속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저희의 싸한 분위기를 읽고 형님들 분이 자기 어머니를 말려서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 태도가 좀 의아했습니다. 기가 좀 죽어 보였고 형님들 분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뱃속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보채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해요. 결혼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답니다. 걱정스러웠지만 형제가 끼어들 수 없는 일이라서 잠자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치르고 형님은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임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아주버님 출근할 때는 잠자고 있고 들어오면 배달 음식으로 야식을 먹고 있답니다. 생활비 카드도 한도까지 다 쓰고
부족하다고 어머님한테 들러붙는 중이에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동서만 예뻐하시는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고 자꾸 만나자고 한답니다. 어떻게든 백화점에서 만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졸라대시니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같이 만나는 일 있으면 어찌나 눈을 세로로 뜨면서 저를 견제하는지 전 될 수 있으면 형님 있는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어머님이 형님이랑 있으면 너무 기빨린다고 자꾸 저를 같이 부르시니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가 좋은 문어를 구했다고 퀵으로 보내주셔서 어머님을 급하게 초대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쪽에 살고 계신데 워낙 해산물을 좋아하셔서 어시장에 가끔 가시거든요. 그러다 좋은 생선이나 해산물이 있으면 시댁이랑 같이 먹으라고 보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버님이 비린 걸 싫어하시는 바람에 자주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비슷한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해물찜이나 생선조림 같은 걸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어머님은 드디어 동지를 만났다고 저를 더 예뻐하시고요. 신선할 때 먹고 싶어서 어머님을 급하게 모셨더니만 세상에 아버님이랑 형님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잔뜩 미안한 얼굴을 하고 말이죠. 집에서 나오려는데 형님이 들이닥쳐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형님도 초대하는 거였는데 해산물이라 임산부한테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안 드린 게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되었네요. 급작스럽지만 저희 집에 온 손님이 있고 윗사람이니 급하게 얼려놨던 불고기 해동해서 내드렸어요. 간단하게 어머님이랑 문어에 청아 한 병 까려고 했던 거라서 반찬도 별로 없었는데 형님의 아버님까지 갑자기 상을 차려드리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형님이 나 구박할까봐 아버님이 따라오신 것 같다고 기뜸해 주셨습니다. 부랴부랴 차려서 4인용 식탁에 시부모님과 우리 내외 형님까지 5명이 겨우 낑겨서 힘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먹을 게 없다고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며 깨작거리고 있는 사이에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담가주신 어리굴젓으로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아버님은 해산물을 안 드시는데 저희 엄마가 담그는 어리굴젓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문어랑 같이 굴젓도 올라왔길래 아버님 드시라고 넉넉하게 싸드리고 소파에 널브러졌죠. 그러고 다음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인사치레라도 하는 걸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 때문에 아기가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악을 쓰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먹은 어리굴젓 때문에 식중독으로 고생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임신한 거 알고도 배려도 없고 사사건건 질투하더니 급기야 임산부한테 먹여서 안 되는 젓갈까지 먹여서 애 떨어졌다고 저 때문에 아기 잃었으니까 평생 저주할 거라고 어리굴젓 만들어서 보낸 저희 친정엄마까지 가만 안 둘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물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얼어붙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떨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바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당황해하셨고 저희 괜찮은지 보러 바로 와주셨습니다. 아주버님한테도 전화드렸어요. 아주버님은 지방에 강의가 있어 전날 지방에 내려가 있었대요. 놀라서 강의를 휴강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집부터 가본다고 하고요. 몇 시간 후 아주버님이 지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형님은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하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일부러 괴롭힌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만나기만 하면 일부러 발 걸고 밀고 했는데 자기가 날렵하게 다 피했고 그래서 나랑 만나는 걸 조심해 왔는데 굳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몇 번을 말해서 가봤더니
임산부가 못 먹는 해산물만 가득이고 딱 봐도 상해 보이는 어리굴젓을 친정엄마가 담근 거라면서 밥 위에 올려놓고 먹으라고 강건을 했다고요. 무서워서 억지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려서 아기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던 시부모님도 남편도 황당해하였습니다. 초대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눈치 보면서 어렵게 고기도 구워줬는데 계속 먹는 거 지켜보면서 챙겨줬고요. 몇 숟갈 뜨지도 않아서 무슨 반찬 몇 번 먹었는지 셀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어리굴젓은 손에도 안 댔습니다. 애초에 아버님 앞에 놓아드린 반찬이라서 손이 잘 닿지도 않았고 형님은 진짜 불고기 몇 점 말고는 먹은 게 없거든요. 저도 어머님도 불편한 자리에서 밥 먹느라 좋아하는 문어도 남길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게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아이가 몇 개월이길래 식중독으로 유산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주버님은 5개월쯤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고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결혼 준비도 3달은 걸린 것 같고 아기 개월수가 5개월이라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이상해하자 아주버님이 형님이 그랬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라고요. 너무 수상해서 자세히 확대해서 봤는데 밑부분에 있어야 할 날짜나 시간 같은 정보가 안 보였어요.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사진을 전달받아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사진 검색으로 쉽게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이더라고요. 소름이 끼쳐 형한테 사진을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했던지 아주버님도 순순히 사진을 다 건네주었습니다.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아주버님을 보여드렸어요. 침통해하면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자기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런 걸 물으면 자기가 여자 임신시켜놓고 회피하는 파렴치한이 되는 것 같아서 자세히 묻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아이를 만들었는지도 의아스러웠다고 해요. 지인과 술자리 하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지인의 지인이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바로 다음날 호텔에서 그 여자랑 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 임신이라고 책임지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자꾸 소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의심하는 순간 자기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 용기가 안 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아주버님은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형님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지인의 전 여친의 친구였는데 허영심이 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나쁜 기억만 있다고 했습니다. 전 여친과 사귀는 도중 아주버님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사람 좋고 반듯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자기 친구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야 균형이 맞는다고 한번 가볍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부모님 재산도 같이 언급되었었는데 부동산으로 큰 돈 버셔서 3대는 먹고 살만한데 검소하게 사신다고 부럽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군침을 다셨다고 합니다. 진짜 임신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네요. 지인의 전 여친이 시원해하면서 다 얘기해 주었었는데 여러 남자랑 물란하게 놀아서 임신이 안 되는 몸일 거라고 했대요. 유치원 선생님이란 것도 거짓이고 원래는 화류계 생활을 오래 했다네요. 지인은 화류계 경력까지는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이런 사실로 형님께 추궁하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시댁으로 쳐들어와 저희 부부가 자기네를 이간질한다고 둘째네 쫓아내달라고 하도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험한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위자료 소송 걸 거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대요.
문 두들기고 길에서 눕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이웃들도 다 아는 사이인데 착하고 성실한 큰아들의 짝이 이런 사람이라니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십니다.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너무 학을 떼어서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하고 지난 세월이 있어 혼인 무효는 어려울 것 같다니 그냥 이혼을 추진하기로 했대요. 8, 6의 생활로 번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고 빚만 잔뜩 있는 여자라서 위자료를 단단히 받아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지 않으면 질척하게 달라붙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이상한 여자한테 물려서 인생을 말아먹을 뻔한 일이라 제가 당한 봉변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묻혀버렸네요. 재판 도중에도 우리 집에 찾아와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집 앞에 누워서 시위를 했는데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한테 어리골젓 억지로 먹여 유산시켰다고 노려보던 눈초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릴 판이에요. 지금 강의 다니랴 재판 신경 쓰랴 얼굴이 반쪽이 된 아주버님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빨리 상황이 정리되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 평안한 하루 되세요.